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엔트로피에 관한 내용인데, 예. 그 엔트로피를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미시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보통 아까 엔트로피가 뭐 온도분의 열출입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거 무시하고 그냥 미시적으로부터 우리가 엔트로피 개념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라이프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가장 단순한 시스템이 이런 그 두 개의 상태가 있는 투 레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안 넘어가요.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 넘기고 계신 건가요? 예, 안 넘어갔나요? 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 상태가 두 개가 있는 동전 같은 거, 동전 이제 앞면 H, 뒷면을 이제 뭐 T라고 하면은 앞면, 뒷면 이제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겹침수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엔트로피 정의할 때 뒤에 나오겠지만 S가 볼트만 상수에다가 K 로그 오메가 해가지고 여기 오메가가 이제 어떤 거시 상태를 주는 가능한 미지 상태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지 상태의 수.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앙상블의 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겹침수라고 우리말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겹침수. 왜냐하면 네. 어떤 거시 상태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구성하는 미지 상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동전이 뭐 예를 들어 세 개를 던졌더니 앞면이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앞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뭐 HHT 앞면 뒷면 혹은 HTH 그다음에 THH 이런 형태의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각각은 앞뒤로 이제 던졌으니까 두 번씩 해서 총 8번의 시행을 해가지고 세 개가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확률이 네.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중간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럼 이게 만약 우리가 동전의 수를 계속 그 던진 횟수를 키워 나가면은 네. 만약 100개를 던진다면 앞면이 N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여기 이제 이항 분포인데 이항 항이 두 개,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건데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 만약 밑에는 이제 N 팩토리얼 N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고 이게 만약 앞면이 4개라고 하면은 분모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분자는 100부터 해가지고 99, 98, 97 이렇게 되거든요. 경우 개수가. 그래서 네. 100C4 이렇게 되는 거죠. 콤비네이션. 네. 100개에서 4개를 뽑아내는 경우 수가 돼요. 그래서 만약 N개가 나올 확률은 100CN이 돼서 10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 그 라지 N개의 동전에서 스몰 N개가 앞면에 나올 확률, 그 경우의 수는 네. 이걸 확장하면은 네. 오메가 라지 N 스몰 N이 이게 M 팩토리얼 나누기 네. 스몰 N 팩토리얼에다가 다시 라지 N 빼기 스몰 N 팩토리얼 이렇게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에 이제 경무의 수를 이제 세야 되는 방법인데 네. 요걸 우리가 조금 이제 일단은 알아두고 네. 그럼 이런 그 통계학적으로 네. 이항 분포하고 또 네. 정규 분포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데 이 네. 동전의 그 횟수를 늘리면은 100번, 500번, 1000번 이렇게 던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앞면이 나올 횟수가 어디가 제일 높겠어요? 가운데요. 가운데 50회, 100이면 네. 50이고 500이면 250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분포가 훨씬 이렇게 센터를 이렇게 샤프하게 모인다 이거예요. 500번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200 여기 모이는 데가 230부터 한 270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 그 횟수를 더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475부터 525. 그러니까 요 간격이 네. 50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네. 이렇게 더 키우면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더 이렇게 샤프해진다. 이 네. 중심으로 모이는 게.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가 되고 이 네. 정규 분포의 어떤 평균이 네. NP가 되고 그 표준 분산이 이제 NPQ가 되는 Q는 이제 1 P가 되는 이게 이렇게 간다는 게 이항 분포 던진 횟수하고 확률이 네. 이렇게 정규 분포로 간다는 게 이제 중심극 한정맥이거든요. 네. 통계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통계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성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동전이 이제 반반 나올 확률이 제일 크니까 네. 가운데를 중심으로 분포가 된다는 건데 만약 네. 동전이 찌그러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찌그러지는 경우에도 역시 이게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근데 이제 중심이 센터가 이렇게 좀 시프트를 하죠. 여기서는 0.4를 기준으로 안면에 나올 확률이 0.4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규 분포를 역시 또 따라가고 이 분포 자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단지 센터 값만 이렇게 시프트 간다. 그런 성질이. 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려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 모델을 한번 고체 모형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은 뭐냐면은 네.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심플한 고체 모형인데 네. 고체를 어떤 양자 조화 진동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네. 조화 진동자라는 게 이런 용수철이 있고 이게 물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해서 단순 조화 진동자라고 하는데 네. 이걸 양자역학적으로 들어갔다 보겠다 그래요. 고전적으로 보면은 이게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n분의 p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하는 kx제곱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이렇게 되죠. 2분의 1 x제곱 포텐셜 에너지고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운동 에너지는 여기에 되고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합하면은 이렇게 일정해지는 이런 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요걸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에너지가 네. 그러니까 n 플러스 2분의 1에 요 h바 오메가 이런 형태로 주어져요. 오메가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오메가는 이제 이 단진동의 진동수인데 오메가 제곱이 여기서 이제 n분의 k 다시 이제 mx 도 가속도 힘이 마이너스 kx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x 투 도트 플러스 n분의 k x가 0 그래서 요걸 우리가 오메가 제곱으로 치환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n분의 k가 돼요. n분의 k가 돼서 네. 다른 게 이제 루트 n분의 k를 의미한다. 그래서 오메가는 이제 2파이 곱하기 진동수가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에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요 h바 오메가라는 게 사실 h바라는 게 플랑크 상수를 이제 2파이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h바 오메가 뭐가 되냐면 2파이분의 h 곱하기 오메가는 2파이 f 진동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hf가 돼요. 그래서 플랑크 상수 곱하기 요 진동수라는 게 사실 우리가 빛의 에너지죠. 그죠? 빛이 이렇게 F라는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을 때 그 에너지, 그 빛 알갱이 하나, 포톤 하나의 그 에너지가 HF로 주어지거든요. 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그 단순 조화 진동자인데, 즉 빛이 이렇게 진동하는 거랑 이렇게 용수철의 어떤 양자 입자가 매달려 진동하는 건 사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어떤 에너지, 이렇게 용수철의 진동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양자화돼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네, 요까지는 좀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 제가 네. 물론 상식적으로 HF 해가지고 빛의 에너지라는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네. 저도 이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을 알지도 양자역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배우지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이걸 왜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제가 해석할 수는 없어요. 네. 어떤 의미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간결하게 이 요약점을 알려주신다고 해도 제가 이전에 있는 배경지식이 원체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 양자부터 해서 이런 컨셉들을 선생님이 진짜 되게 뭐랄까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셔야만이 이 시간을 진짜 함축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게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고체 모형을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고체 모형에 에너지를 준 다음에 그다음 이 에너지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고체가 갖는 일단 그 에너지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네, 일단 고체가 갖는 내부 에너지죠. 고체는 이제 제자리에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고체가 이렇게 진동할 때 그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맞아요. 네, 그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고체가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다 보고, 각각이 아까 이런 용수철 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에너지가 그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M 플러스 2분의 1에 네, H바 오메가인데, 네, 그 H바 오메가 대신에 여기서 이제 KTE를 썼어요. 아인슈타인 템퍼러처 해가지고, 네, 요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어떤 온도에서 오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 네, 에너지로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처음에. 네, 그 때문에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 에너지가 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게 아니라 m 네.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불연속적인 이런 에너지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책에도 있지만 그림을 이렇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오고, 그다음에 처음 들뜬 에너지, 두 번째 들뜬 에너지, 세 번째 들뜬 에너지, 이런 형태로 네, 이제 불연속적인 이제 스펙트럼을 가진다. 네. 일단 뭐 받아들이고요. 그렇죠. 받아들여야죠. 네, 네. 그러면 이때 고체가 갖는 내부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네, 일단 진동자, 그 아톰이 이제 N개가 있고, 네, 이 N개의 아톰이 어떤 Q라는 에너지 단위, Q는 예를 들어 Q가 10이면은 네, 아까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1이라 했을 때 1, 2, 3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10까지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그죠? 예,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하나만 아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옆에도 역시 또 에너지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의 개수를, 칸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네, 에너지가 12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얘는 2를 가지고, 얘는 뭐 3을 가지고, 얘는 5를 네, 가지면 10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조합은 뭐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Q라는 에너지를 가지게 하는 그 방법들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 계산한 방법은 네, 아까 이항 분포의 원리를 계산하는데, 네, 그 그림을 잘 보면은 네, 이제 첫 번째 그 아톰이 가진 에너지가 1이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톰이 가진 에너지는 3, 네, 그래서 세 번째 아톰이 가진 에너지는 0이에요. 없죠, 그죠? 예, 네 번째 아톰이 가진 에너지 4. 요걸 네, 이제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되는 건데, 만약
그래서 N개의 진동자가 있고 Q 에너지가 있다면은, 네.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요 동그라미가 N개가 있고, 네. Q 에너지라는 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Q가 몇 개죠? 그, 그러니까 이게, 6에너지 단위인데요. 삼진동자 6에너지 단위. 예.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개수를 다 찾아보면은, 요거 지금, 요건 이제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n-1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n-1개의 어떤 그 진동자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는 요 단위이기 때문에 요 동그라미, 네. Q는 요 동그라미를 의미하는 거고, 예. 그죠? 요거는 이제 요 마- 구분자는 요게 n-1개가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요거를 배열을 하는 그 방법의 수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 있으면 이제 Q 플러스, 요 전체 개수는 Q 플러스 M-1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Q개를 뽑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Q개를 뽑는 거는 여기에 동그라미를 이제 뽑는 거죠. 뭔지 알겠죠? 네. 네. 뭐 Q개를 뽑아도 되고 M-1개를 뽑아도 값은 같겠죠. 네. 네. 그래서 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메가 NQ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 진동자가 3개고 네. 에너지 단위가 6개다. 아톰이 3개가 있고 네. 에너지 단위가 6개가 있다면은 여기 가능한 그 아인슈타인 고체의 어떤 에너지 분포가 네. 2A가 고체 A에 이제 3개의 진동자가 있고 이제 6개의 에너지 단위가 있는데 그럼 요 A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단위가 0, 1, 2, 3, 0부터 6까지잖아요. 6까지고 예. 마찬가지 QB도 0부터 이제 6까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진동자가 이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Q가 0 팩토리얼 그다음에 2 팩토리얼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계산하면은 네. 오메가 A는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3, 6,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요거 이해가 되나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예. 이미 알지만은 이제 그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을 애초에 몰랐으니까 제가. 예.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고체 A하고 고체 B가 지금 접촉해 있어요. 접촉해 있고 네. 얘네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그렇죠. 열로서 이제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죠. 네. 그럴 결국에는 네. 그 미시 상태의 수라는 컨셉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경우의 수가 높은 게 겹침 수가 네. 큰 게 이제 3이죠. 3. QA가 3, QB도 3. 네. 반반씩 이렇게 네. 나눠 가질 때, 네. 나눠 가질 때가 가장 네. 경우의 수가 높다.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만약 이게 그 Q가 충분히 크면은 네. N도 충분히 크고 그러면은 이게 훨씬 이렇게 센터로 훨씬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약 QA가 0이고 QB가 6으로부터 시작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네. 랜덤하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네. 각각은 또 동일한 확률로 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렇게 센터로 모일 거다 이런 네. 에너지가 반반씩 갖는 게 이제 가장 경우의 수가 높다.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수학적인 그 계산 트릭이 나오는데 요 큰 수를 계산하는 게 이제 스터링 근사라고 해서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을 텐데 로그 n 팩토리얼을 값을 계산하면은 n 로그 n 빼기 n인데 요걸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만약 로그는 여기 니치 2인 로그죠. 니치 2인 로그를 얘기하는 거고, 로그 성질에 의해서 만약 A, B가 이렇게 있으면은 로그 A 플러스 로그 B고, 로그 1 플러스 X는 근사적으로 보면은 이건 X가 돼요. X. 니치 2인 경우에. 네. 이런 뭐 성질이 있고, 그리고 테일러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아인슈타인 고체 겹침수 자체가 Q가 에너지가 큰 경우에는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스터링 분사로 해서 우리가 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의대로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네.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없으니까 빼버리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로그 오메가를 계산해 보면은 스터링 분사를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다 해보면 이제 Q 로그 Q 이런 항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네. N 남는 게 이제 요 항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이제 또 로그 Q 플러스 N을 다 했으면은 로그 Q 1 플러스 Q분의 N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 했으면 이제 로그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가 되는데, 곱하기 네. 하게 되고, 네. 로그 1 플러스 Q분의 N인데, 요게 충분히 작으면은 얘는 그냥 Q분의 N 이렇게 해버려서 이제 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 집어넣고, 요 대신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는데, 네.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Q가 N보다 크면은 요 마지막 하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날려버리고, 네. 그래서 오메가를 다시 익스포넨셜에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이제 이 경우의 수, 겹침수를 세는 게 n분의 2q의 n승. 만약 오메가가 충분히 크다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요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나중에 이제 이상기체의 어떤 엔트로피 계산할 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겹침수의 예리성이라고 했는데, 이 겹침수가 만약 이런 고체 A하고 고체 B가 하나는 이제 N개의 아톰이 있고 둘 다, 하나는 에너지가 QA를 가지고 얘는 에너지를 QB를 가지고, 네. 전체 에너지는 이제 QA 플러스 QB가 이제 Q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디가 가장 큰 겹침수를 가질 거냐? 풀어보면 이제 2분의 Q, 즉 반반일 때, 네. 에너지를 반반 나눠 가질 때 가장 이 경우에서 크다라는 거고, 얼만큼 근데 이게 시합하냐 하면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이 정규 분포의 어떤 이 편차를 우리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정량적으로 이걸 아까 그 식에서 요 오메가를 구하는 요 식이 네. 각각의 오메가 A하고 오메가 B의 이제 곱으로 주어질 거잖아요. 네. 겹침수가. 네. 그럼 요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QA를 이제 이 절반에서 약간 벗어난 정도를 우리 X라고 해서, 네. 그 에너지를 X만큼 하고, 그럼 QB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요 식에 대입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뭐가 얻어지냐면은, 이렇게 앞에는 어떤 상수가 나오고, 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네. 뭐 2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요 시그마가 여기서 보면 정규 분포군요. 잘 보면은. 네. 이렇게 정규 분포의 식인데, 네.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X 제곱. 그래서 요 분모 오는 게 이게 그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거죠. 네.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 네.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우시안 분포라는 건데,
그래서 이 가우시안 분포의 그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즉, 2 루트 2n 분의 q 이런 형태로. 그래서 만약 n이 충분히 커지면은 n이 네. 커지면 이게 시그마가 0으로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이 폭이 굉장히 샤프해진다 이거죠. 고체 내 분자의 개수가 많다면, 충분히 네. 많다면 네. 샤프해지기 때문에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이걸 우리가 겹침수의 예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요건 좀 이해가 되죠? 그럼요. 네. 예,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에너지 반반 딱 나눠 가지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n개의 진동자일 때. 예, 이 n이 충분히 크다면은 그게 네. 거의 정확히 반반 나눠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상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상기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로 간의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헬륨 같으면은 헬륨 기체가 있을 때 얘들 사이에는 어떤 인력이 없고 또 크기도 없고 그런 기체인데, 이 경우에 우리가 이런 기체들의 어떤 엔트로피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일단은 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크면 클수록 그 엔트로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클수록 당연히 어떤 이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그 뭐라고 하나 이 가능성이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선생님. 보세요. 네. 여기서 V가 커질 때, 밀폐된 박스의 부피가 커지면 기체가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위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갈 때도 가질 수 있는, 아까 보셨다시피 아인슈타인 고체에서도 Q가 높아질수록 경우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N도 많아질수록 많아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운동량 공간, 이 운동량 공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네. 얘네들이 빨리 움직일수록 네. 또 네.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겹침수가 커질 거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무한히 빨리 움직일 수는 없고 하나의 그 네. 제약도 있어요. 에너지가 EM분의 네. px 제곱 플러스 py 제곱 p 제곱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네. px는 x 방향 운동량, y는 y 방향 운동량. 그래서 요게 이제 분자 하나가 갖는 이제 운동 에너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요게 다 있으면 이제 요 px 제곱 플러스 py pz 제곱이 EMU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넘어가면은 그럼 요게 뭐냐면 이제 이게 하나의 그 모멘텀 운동량 공간에서 네. 하나의 그 구의 방정식이에요. 구의 방정식. 이것이 음. 의미하는 게 이 구의 방정식이 의미하고, 그래서 요 반지름이 루트 EMU가 되는 요 하나의 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체들이 네. 요 반경, 이 구의 표면에만 있으면은 네. 요 식을 만족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즉 요 구의 표면적이 바로 일종의 요 공간의 부피가 된다. 운동량 공간에서의 부피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양자역학이 또 도입될 수밖에 없는데,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의 불확정성 곱하기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2분 h바 플랑크 상수를 G2파에 나오는 그 h바인데, 요거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위치의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걸 고려하면은 뭐 그냥 이제 편하게 그냥 h로 표현한 거고,
네. 델타 X, 델타 P가 델타 X, 델타 P가 H라는 약 H에 해당하는 플랑크 상수에 해당하는 이런 값을 항상 이제 만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만약 어떤 1차원 공간에 위상 공간에서 네. 우리가 L인 이 길이에서 이 파동 함수의 어떤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지금부터는 양자역학적으로 따지는데 이 파동 함수의 어떤 그 모드, 진동 모드의 개수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최대 맥시멈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델타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량 공간에서 운동량 공간의 어떤 길이에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 예, 맥시멈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델타 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델타 X, 델타 P는 약 프랑크 상수에 해당하는 요 값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게 뭐가 되냐면은 다 했으면은 이게 각각 X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 Y에 대해서 Z에 대해서 표현한 걸 요거를 이렇게 풀어 쓴 거죠. 풀어 쓴 걸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다시 써보면 밑에 건 이제 분모는 플랑크 상수에서 3승이 되는 거고 분자는 또 요거는 이제 위치 또 볼륨이죠. 즉 위치 공간에서의 볼륨이고 여기서는 이제 운동량 공간에서의 볼륨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겹침수를 네. H3승분의 V 곱하기 VP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네. 양자역학적인 불확실성의 고려를 하면은 음.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고전적으로는 연속이어야 되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이게 네. 이제 프랑크 상수가 이제 나눠준 연속 그러니까 무한대가 안 되는 거죠.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고. 네.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선생님. 네. 자, 그러면은 만약 그 분자가 다분자 이상기체, 분자가 만약 뭐 두 개 있는 이상기체다. 네. 그러니까 분자가 하나가 있는 이상기체였는데 만약 분자가 두 개 이상이 있는 이상기체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이제 첫 번째 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량이 이제 P1X, P1Y, P1Z라고 하고 두 번째 분자가 가지고 있는 거를 P2, 뭐 P2Y, P2G라고 하면은 요거의 전체 에너지 합이 역시 U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대로 만족하는 거죠. 단지 요건 만족하는데 이제 차원이 3개에서 6개로 차원이 늘었죠. 네. 그래서 2분자 기체의 겹침수를 계산하면 이걸 오메가2라고 표현했고 다시 쓰면은 H 차원 6개로 늘었기 때문에 H6승분의 V 제곱 볼륨 자체는 바뀌지 않고 네. 곱하기 또 운동량 이걸 극초구라고 얘기했는데 네. 쉽게 말해서 그냥 6차원 구의 표면적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6차원 구. 그래서 운동량의 6차원 구, 요걸 만족하는 그 6차원 구의 표면적 되고 여기 2분의 1이 붙은 건 우리가 이 분자 자체를 요 분자 기체 자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2로 다시 나눠줬다. P1하고 P2를 이렇게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두 종류인 것만 알기 때문에 2로 이렇게 나눠줬다.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만약 이 개념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은 N개 분자들로 구성된 이상기체 겹치적으로 구하면은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기체를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1번 기체, 2번 기체, 뭐 3번 기체 이런 식으로. 네.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걸 다 이제 아까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래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네. 이 더블 카운팅이 굳기 때문에 그만큼을 이제 나눠줘야 된다. 그걸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n개의 분자들로 구성됐다면은 h의 3n 되고 이제 v의 n승 곱하기 이제 극초구의 역시 표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로 이제 나눠져야 했다. 이게 이제 중수 계산하는 그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 이런 d 차원의 극초구 표면적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약 3차원에서 2차원 이런 표면 3차원에서 우리가 그 2차원 요 3차원 구의 표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파이 r 제곱이잖아요. 네. 아니면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화시키는 식인데 이건 뭐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보니까 그 책에 부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D가 3n 만약 그 n개 분자들로 있으면은 그 3차원이니까 3n 차원이 3n 차원이고 R은 루트 2m U가 돼서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 집어넣으면은 오메가가 앞에는 그대로 나오고 뒤에 요 의 표면적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 여기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이걸 계산해 주면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앞에 상수들이 쭉 있고 루트 EMU에 뭐 3n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어서 오메가가 어떤 n에 대한 어떤 함수에다가 볼륨에 대해서 볼륨의 n승에 비례하고 볼륨의 n승에 비례하고 내부 에너지의 2분의 3n승에 비례하는 이런 이제 겹침수가 이제 나온다. 이게 이상기체의 경우 요거를 이제 만족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요 앞에 FN은 이렇게 조져 있죠. 여기 FN. 여기 루트도 있고, 루트 2m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수학적으로 또 따라온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큰 내용은 없고. 그래서 이런 이상기체가 만약 서로 상호작용할 때 네. A라는 기체가 역시 N개의 어떤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네. B라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UA를 가지고 UB 가지고 역시 N개의 어떤 기체가 있어서 네. 각각이 이제 볼륨이 VA이고 뭐 VB다 이럴 경우 서로 이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제 전체 겹침수가 최대가 되는 쪽으로 가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항상 이 오메가가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가잖아요. 네. 확률적으로 모든 게 다 동일하기 때문에 경우의 개수가 가장 큰 걸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 앞에 FN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VA, VB의 n승 VN승하고 U의 2분의 3n승 그렇죠? VA, VB의 n승 U의 UB의 2분의 3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 가장 맥시마이즈 되는 그걸 구해보면은 구할 수 있고 그때 이제 UA 보면 UA가 어떤 그 폭이 토탈 U 토탈에 네. 어떤 그 루트 n 밑으로 이제 분모가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 n이 충분히 크다면은 UA의 이 봉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샤프하게 된다. 그런 그 얘기가 돼요. 저기 이제 UA에 대해서
그리고 이쪽이 VA에 대해서, 그리고 또 피익을 보면은 오메가 그 경우의 수, 겹침수, 네. 토탈 오메가를 이제 플로팅한 게 보면은 어떤 그 주어진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 피크를 쫙 이런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UA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VA도 특정한 값을 가지고 그때 또 이제 그 상태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 이때가 이제 평형 상태, 열적 평형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시스템이 여기서 출발하더라도 금방 이게 평형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경우의 수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게 아인슈타인 고체도 그렇고 네. 이기상 고체도 그렇고 네. 결과적으로는 그 겹침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간다 그런 얘기고 그걸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겹침수의 오메가 워낙 큰 값이기 때문에 록을 취해가지고 볼트만 상수를 붙인 게 이제 엔트로피라고 우리 정의를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겹침수가 이제 엔트로피다. 그래서 겹침수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엔트로피도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볼트만 상수는 1.3890만 인지찬슨 값이고, 그래서 오메가는 굉장히 큰 값이지만 이거 록을 취하니까 값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고 볼트만 상수도 값이 작기 때문에 엔트로피 값은 사실 그렇게 큰 값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자의 개수와 에너지가 증가하면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아까 아인슈타인 모델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N과 Q가 증가하면은 오메가가 증가하니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합계의 전체 엔트로피는 각계의 엔트로피 합이다. 이건 A라는 시스템하고 B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 오메가 A하고 오메가 B가 서로 이제 곱해져야 되는 거죠. 전체 오메가를 보면. 이게 각각에 대해서 이제 로그의 성질 때문에 이제 분리가, 더하기로 분리가 되죠. 네? 엔트로피가 이제 더해진다. 그래서 평형 상태의 어떤 큰 개는 가장 큰 엔트로피를 갖는 거시 상태에 있게 된다. 아까 이런 경우 이제 가장 큰 엔트로피가 하나의 피크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평형 상태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인슈타인 모델에서도 평형 상태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런 그 상태로 이제 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맥스웰의 악마라는 걸 잠깐 얘기를 하는데, 맥스웰의 악마가 뭐냐면은 어떤 이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보완한 사고 실험인데, 맥스웰의 도깨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악마는 어떤 직관적으로 보면 이제 특정계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역학 이 법칙을 드리는 역설적 존재인데,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제 악마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지금 빨간 걸 온도가 높은 거, 뭐 파란 걸 온도가 낮은 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 악마가 요 두 개가 랜덤하게 섞인 두 개 랜덤하게 섞인 요 문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 분자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빨간 놈은 오른쪽으로 모이고 파란 놈은 왼쪽으로 보면은, 그럼 이게 문을 빨리 여닫으면은 이런 식으로 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랜덤하게 섞인 온도가 운동 에너지가 큰 놈하고 작은 놈. 다시 말하면 이제 온도가 한쪽은
이쪽은 이제 온도가 높은 놈하고 온도가 낮은 놈이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거죠. 평형 상태로 섞여 있다가 온도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물에서 다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로 이제 나눠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걸 이제 맥스웰의 도깨비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실라드가 보면 이제 어떤 기계 장치가 분자를 측정해서 그 정도로 당으로 이제 문을 열고 닫을 때, 이때 이제 엔트로피가 다시 증가한다는 거죠.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엔트로피 감소한 부분을 상쇄할 만큼 여기서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이쪽이 지금 엔트로피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의 악마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상기체 엔트로피가 뭐냐면은, 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아까 요 식이죠. 요 식에서 요 식에서 엔트로피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건데,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쓴 거고요. 요거를 K 로그 오메가 이걸 계산해 주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K 로그 오메가인데, 이 K하고 로그를 취하면은 아까 스터링 포뮬러 있죠. 로그 N은 N 로그 N 마이너스 N 이런 형태로 다 근사를 시키고 이걸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NK에다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2분의 5. 요거를 사쿠르 테트로데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쿠르 테트로데. 네. 1912년도에 이제 볼츠만 통계하고 엔트로피 방정식을 해로서 이걸 이제 찾아냈다고 얘기해요. 테트로데랑 사쿠르랑 나왔더니.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체가 고전적인 영역에 있고 맥스웰 볼츠만 통계로 이제 기술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걸 다른 표현을 쓰면은 로그 NK는 밑으로 내려가고 N 곱하기 람다 3승분의 그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람다가 뭐가 되냐면 람다가 요거의 역수가 되는 거죠. 요거의 역수 루트 5파이 뭐 N6분의 3N N은 따지 3N H제곱 이런 형태로 이걸 이제 열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파장의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큰 경우 로그 안의 값이 이제 충분히 큰 경우에는 맞는데 이게 저온에서는 이제 엔트로피 음수가 돼요. 플로팅을 해보면은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은 이걸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게 요 그래프거든요. 클래시컬이 이제 잘 맞는데 온도가 저온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로 가버리죠. 엔톨피가 이제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가능한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제 가장 작은 게 1이잖아요. 그죠? 1 대 로그 1은 0이니까 즉 엔톨피가 0인 게 가장 작은 건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온에서 맞지 않는다 정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유팽창하고 이제 혼합에 대해서 이제 엔트로피를 구할 건데 비교를 했는데 자유팽창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기체가 담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쪽은 진공이고 구멍을 싹 열어주면은 얘들이 이제 확산되는 거죠. 확산되면서
퍼지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그 압력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일도 0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열도, 공급된 열도 없고, 열도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요. 내부 에너지가 바뀌지 않지만, 네.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증가한다. 네. 이렇게 부피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비교하는 게 이제 혼합하는 경우, 즉 이런 A라는 기체, A라는 네. 기체가 이렇게 퍼진 거고, B라는 기체가 여기 있어서 얘는 이제 서로 이렇게 구멍을 열어주면 이쪽으로 펴지고 얘는 이쪽으로 퍼지겠죠. 네. 이 경우 이제 혼합할 때는 엔트로피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아까 입자수 많아지니까. NK 로그 뭐 VI분의 VF인데 이게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만약 부피가 2배가 됐다면은 NK 로그 2가 되는데 혼합할 때는 얘도 엔트로피가 커지고 얘도 엔트로피가 커지니까 2배가 된다. 2배의 NK 로그 2. 예시가 나와서 그런 건데. 네. 음. 근데 이거 만약 이게 같은 기체라면은 A하고 B가 만약 같은 기체라면은 네. 엔트로피 변화가 없어요. 다른 기체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아, 그래요? 같은 종류라면 이제 여기가 아. 왜냐하면은 만약 같은 종류라면은 이게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모르잖아요.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가능한 경우의 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 그 혹시 그 모세관 현상이라고 아세요? 선생님? 그렇게 미세한 관 같은데 여기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이런 네. 경우도 엔트로피가 증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냥 근데 갑자기 생각 들었어요. 이런 거는 내가 알기로는 표면 장력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것도 가역 반응이죠. 아니, 비가역 과정이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 전 모든 현상을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뭔가 네. 변화하는 게 있으면. 그렇죠. 다 여기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 있는데 네.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 게 웬만하면 다 비가역 과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엔터피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텐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자율팽창이랑 혼합 엔트로피는 뭐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 너무 많이 예시를 봐서 그냥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문제 같은 걸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방금 생각났어요. 이 무쇠관 현상을 이거는 기를 변화시킨 걸까 아니면 이 이 안에 있는 물에 자유에너지가 감소한 걸까 이런 생각을 오세관 같은 경우에는 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아니니까 자유 에너지가 감소한 걸까 아니면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만약 뭐 중력장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걸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네.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고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엔트로피 감소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그 고체 내에서도 받지만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에너지 증가.